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더의 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레이더 파형 이전에 통신 방식에 있어서 파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레이더로 얘기를 넓혀가면 될 것 같아요. 통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보낼지 아니면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단 먼저 기본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때라고 하면 신호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내고 싶은 신호가 XT라고 하면 그냥 XT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보통 베이스밴드라고 하죠. 베이스밴드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또는 주파수가 높아도 사실은 요즘에는 뭐 그 케이블,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스밴드를 바로 보내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중으로 보낼 때는 캐리어 주파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XT가 이제 베이스밴드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낮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저주파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녀석을 주파수를 높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물리적으로 여기 주파수가 캐리어 주파수가 있고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높여서 보내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가장 간단한 거는 AM 시그널,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해서 이건 XT를 보내는 주파수를, 트랜스미트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면은 XT에다가 바로 그냥 주파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이라고 해도 되고 사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2파이 곱하기 FCT를 곱해서 이 신호를 보내면, 왜냐하면 코사인을 곱한다는 얘기는 높은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서 얘하고 얘하고를 곱하는 시간축에서의 곱이기 때문에 주파수 축에서의 콘볼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죠.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 이렇게 얘는 없어지겠고요. 이렇게 되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AM 신호가 되겠고요. PM 신호는 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PM 신호란 거는 이 신호를, 우리 XT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위상에다가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고요? A 코사인 2파이 F CT가 캐리어 주파수가 FC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XT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XT를. 자, 그러면 XT가 위상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캐리어 주파수 근처로 높은 주파수로 보내기 때문에 전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FM 신호는 주파수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A 코사인 2파이 FCT는 그대로 있고요. 자, 신호가 주파수에 비례하려면은 이 녀석은 신호가 위상에 비례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위상을 미분하는 경우에 그게 바로 주파수가 되므로 바로 XT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녀석을 적분해서 이렇게 적분해서 T라고 쓰기가 좀 그러면 뭐 타우라고 해도 되겠죠. 적분 변수가 다를 테니까요. 여기가 T가 되고 여기 타우로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다른 변수. 이렇게 쳐주면은 얘를 미분하는 경우에 결국 XT에 비례하는 그런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바로 XT가 주파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란 거는 XT가 입력 신호가 아날로그다 그런 얘기니까요. 자, 그거 반대로 디지털 방식은 뭐가 있냐? 디지털 신호 방식은 우리가 0과 1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모듈레이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죠. 0을 보내고 1을 보낼 때 각기 다른 모듈레이션 방식을 써야 되겠는데요. 자, 방식이 몇 가지가 있겠죠. 아까 했던 것 같이 위상을 바꾸는 방식, 또는 앰플리튜드, 아까 AM이라는 거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니까 여기서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아니고 앰플리튜드 쉬프트 키잉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쉬프트
키잉. 이게 이제 0과 1이니까 사실은 어떤 키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SK 방식은 어떻게 하는 간단하죠. 0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0을 보내고요. 신호를 안 보내죠. 1일 경우에는 사인 2파이 FCT를 보냅니다. 아니면은 뭐 1일 경우에는 앰플리튜드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는 2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보내도 되겠죠. 사실 같은 0을 보내도 되겠고요. 1을 보내. 그러니까 요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에 따라서 0과 1을 구분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0을 보내고 1을 보내 이 경우가 아니고 0을 보내고 1을 보내는 경우를 on off ASK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런 이거보다 더 빨리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비트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 00, 01, 01, 11 이런 쭉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한 비트씩 보내지 말고 2비트씩 묶어서 보내자라고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비트씩인 경우에 4가지 파서블리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4가지에 따라 00이면 예를 들면 0을 보내고요. 01일 경우에는 sin 2파이 FCT 101일 경우에는 2 sin 2파이 FCT 11일 경우에는 3 sin 2파이 FCT를 보내면 되죠. 자, 근데 그러면 3비트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죠. 3비트도 가능하죠. 3비트씩 보내면은 3까지가 아니고 0부터 7까지. 왜냐하면 3비트니까 우리가 2의 3승에서 8개의 신호가 있으면 됩니다. 4비트도 가능하고요. 자, 더 많아지면 문제가 뭔가요? 이건 0이고 1이고 2, 3인데 사실은 훨씬 더 만약에 100이다. 100 사인이라고 하면은 볼테이지를 100으로 올려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100으로 올려주면 단점은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타입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ASK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까 나온 대로 FSK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죠. FSK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4비트 2비트씩 보낸다고 보면요. 얘는 sin 2파이 F1T 아마도 얘는 FC 근처에 있는 주파수가 되겠죠. sin 2파이 F2T sin 2파이 F3T sin 2파이 F4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내면 2비트를 보낼 수 있고요. 3비트씩 보내려면 역시 8개의 신호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ASK하고는 다르게 각각 전부 다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되는데 단점은 주파수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많이 잡아먹는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통신에서는 밴드위스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사는데 이렇게 밴드위스를 잡아먹는 것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PSK가 또 있습니다. PSK. 아까 PSK는 이거는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 쉬프트 킹이 되겠고요. PSK라는 거는 페이즈 쉬프트 킹인데 위상을 바꿔주면 된다. 위상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00, 01, 10, 11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코사인 2파이 곱하기 2파이 FCT 플러스 0도 얘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죠? 얘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얘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얘는 사인인가요? 얘가 사인이군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고요. 코사인 2파이 FCT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건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위상을 바꿔서요.
역시 8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이 그 코사인 2파이 FCT라는 거는 요 코사인 공식을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떤 세타라는 거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두 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인 2파이 FCT 2파이 FCT인데 계수가 다릅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상이 이게 코사인 2파이 FCT 축이고요. 얘가 사인 2파이 FCT 축이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 두 개,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바로 값이 나올 테니까 두 개 값이 바로 나올 테니까 예를 들면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4분의 파이다 라는 거는 코사인 공식에 따르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루트 2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두 개로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2가 X축, Y축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이 2분의 루트 2고요. 요 점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요 점. 결국 요 점이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위상이 되겠습니다. 위상. 간단하게 하려면은 만약에 4분의 파이가 아니고요. 2분의 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점입니다. 요 점요. 그 이유는 계산해보면 되겠지만 요게 만약에 2분의 파이로 바뀌는 경우에는 코사인은 값이 0이 되고요. 사인 값은 1이 됩니다. 코사인이 0이니까 0, 1이니까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위상값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그 위상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동그란 반경은 1이 되겠고요. 반경은 1이 되겠고 만약에 이 값이 어떤 값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그 요 값에 따라서 반경이 커지겠지만 이거는 지금 반경이 1인 코사인 세타의 그림이므로 요 반경이 1인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신호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각도가 만약에 요 각도라고 하면 여기 세타 값이 되겠죠. 세타. 네. 그럼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인 경우에는 여기고요. 0인 경우는 코사인 1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0 사인 2파이 FCT가 되므로 1, 0이 되겠죠. 여기 되겠고요. 4분의 파인 경우는 여기. 2분의 파인 경우는 아까 사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이 나왔죠. 아까 이렇게 해서. 파이인 경우는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은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과 1이므로 0이므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 사인 값은 0 맞죠? 마이너스 1과 0입니다. 이 점은 뭔가요? 이 점은 코사인 값은 0,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즉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에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0을 보내고 1을 보낼 때 0을 보내면 예를 들면은 아까 ASK 할 때요. ASK 할 때 0을 보낼 때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요. 1을 보낼 때 이쪽이 마이너스고 플러스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낸다는 것은 이게 바로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이죠.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이 비슷한 그림에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이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이 코사인 축이 되겠고요. 1과 마이너스 1에 점이 찍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 보냈는데 이 녀석을 보냈는데 우리가 받은 신호는 이렇게 정확히 오지 않고 에러 때문에 약간 틀어져서 옵니다. 즉, 이 신호를 보내면 여기 이렇게 옵니다. 신호가. 왜냐하면 에러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물론 이 근처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겠지만 이렇게 재수가 어떤 에러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여기까지 분포를 하겠죠. 이렇게 이게 가우시안 형태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두 개의 가우시안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얘를 보냈을 때 신호가 여기에 도착한다고 하면 우리가 에러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역이 에러 확률이 되겠고요. 역시 이 녀석을 보냈을 때 오른쪽에 도착한 애들을 에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의 합이 비트 에러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한 비트를 보냈을 때 에러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에러 확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경우에서 1을 보내지 않고요. 여기다가 2쯤 보냅니다. 2V를 보내요.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2V, 1을 보냈을 때 2V를 보내면 이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되므로 에러 확률이 줄어들겠죠. 또는 노이즈 베리언스를 작게 하면 되죠. 노이즈 베리언스라는 거는 이렇게 퍼진 형태, 이렇게 퍼진 형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샤프한 형태, 이렇게 되는 형태면 되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노이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그 볼티지 크기를 넓게 보내면 된다 이거죠. 이 간격을 넓게 보내면 우리가 에러가 작아지겠다. 근데 넓게 보내면 역시 안 좋은 점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역시 어느 정도로 트레이드오프를 맞춰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신호의 점들 사이에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에러 확률은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호가 우리가 지금 보낸 게 00일 경우에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10일 경우에는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10일 경우는 여기 신호가 있고요. 1일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가 얘를 보냈는데 이 근처에 주로 많이 오겠죠. 많이 온다는 얘기는 즉 이걸 보냈다는 얘기는 sin 2파이 FCT를 보냈는데 온 게 여기 약간 노이즈가 껴갖고 0.3도 노이즈가 끼고 크기도 1이 오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얼마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0.3도니까 아마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얘를 사인 코사인으로 다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또는 여기가 될 겁니다. 운이 없으면 여기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저너블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안에 있으면 얘가 왔구나. 이 안에 있으면은 얘가 왔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주면은 여기 1로 하지 말고 한 5쯤 해주면 이 간격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역시 거리가 멀어지니까 에러 확률이 적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됐죠? Amplitude Shift Keying, 그 다음에 Frequency Shift Keying, 그 다음에 Phase Shift Keying 세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키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QPSK라는 건데요. QPSK의 Q는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즈를 두 개를 같이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비트를 PSK로 보내는 경우에는 8개의 신호가 존재해야 되므로 아까 그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게 시그널
콘스텔레이션이란 게 그 별자리 도 성상도라고 하는데요. 별자리 그림 같이 점이 찍힌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코사인과 사인이 있을 때 사실 아까 얘기했을 때 이렇게 4개가 찍혔고요. 점이 신호가 3비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4개가 더 찍히겠죠. 동그라미 안에서요.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신호의 간격이 좁아짐으로 에러의 확률이 더 커지겠습니다.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아까 QPSK는 그럼 뭐냐? QPSK라는 거는 쿼드라처 PSK가 되겠는데 이거는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하고 페이즈 시프트 키잉을 같이 합친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00, 01, 10, 11을 보내는데 얘를 보낼 때는 만약 3비트를 보낼 때 000을 보낼 때 우리는 8개의 신호가 필요한데 얘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0도 4가지는 그대로 쓰고요. 아까 했던 것 같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두 번째는 다음 4가지 010, 011, 001, 011, 100, 101, 110, 110, 11. 자, 이 4가지는 코사인에다가 2를 곱해서 2 코사인 해서 0, 2 코사인 해서 2분의 파이, 2 코사인에서 파이, 2 코사인에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1과 2라는 것 차이는 아까 얘기했던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 성질이 되겠고 위상을 바꾸는 건 역시 페이즈 시프트 키잉 성질이 되겠죠. 시그널 콘스텔레이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원래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바로 두 가지를 합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짤까요, 그림을? 이렇게 아마도 신호 출력이 있을 때, 아이고, 자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요. 즉, 이 영역에 있으면은 얘로 판단을 하고, 이 영역에 있으면은 얘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약간의 공간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간을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삐딱한데, 공간을 나눌 때 같은 거리를 가지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신호 간의 거리가 똑같이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죠. 실제로는 이런 방식을 신호 간의 거리가 유사하게 나눈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10비트 정도, 10비트면은 신호가 몇 개가 있나요? 1024, 1024개의 신호를 한꺼번에 보냅니다. 가급적이 많은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데이터 속도가 빠르니까요. 10비트를 한꺼번에 보내게 되므로 데이터 속도는 빠르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속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를 보내는 속도가 있겠고요. 코사인을 보내는 속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가 있죠. 지금 이 경우는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3배의 데이터 속도가 들어가죠. 이 신호를 보내는 속도를 우리가 보호레이트라고 하죠. 보호레이트는 당연히 데이터 속도보다 느립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신호 속도보다 빠르죠. 왜냐하면 동시에 3비트 또는 10비트씩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므로. 자, 그래서 속도 차이, 신호 속도와 데이터 속도라는 게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자, 그러면 만약에
어, 지금 책에서도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자, 로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어, 쿼드레처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패스 필터는 당연히 뭐 대부분 아시겠죠. 주파수가 낮은 쪽만 통과시킨다. 밴드 패스란 거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 영역대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하는 얘기고, 쿼드레처 컴포넌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보통 IQ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IQ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신호를 보냈을 때 이런 신호를 예를 들면 내가 코사인 2파이 곱하기 fct 플러스 30도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신호 같은데 이게 보냈는데 받은 게 이게 왔어요. 자, 주파수는 측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은 주파수가 측정이 됩니다. 30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0도는 이게 이 녀석의 위상을 모릅니다, 지금요. 왜냐면 그냥 왔으니까 이게 측정이 된 거니까. 이거를 알려면 예를 들면 신호를 하나 딱 보내가지고 이 신호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신호의 위상을 알 수 있어. 30 처음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을 알아야지 30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0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내지 말고 차라리 얘를 위상 없이 그냥 뭐 코사인 플러스 뭐 사인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같이 보냅니다. 코사인과 사인을 따로 보냅니다. 그래서 I 채널이 있고 Q 채널이 있는데 I 채널을 코사인 신호로 보내고요. Q 채널을 사인 신호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이런 30도 신호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상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므로 I 채널과 Q 채널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바가 결국 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여기는 쿼드레처 컴포넌트라는 얘기가요. 자,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있죠. I 채널과 Q 채널이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요. MSK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MSK가 뭐냐면 미니멈 시프트 키잉입니다. 미니멈 시프트 키잉이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아까 QPSK 또는 PSK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사인 예를 들면 만약에 0, 1, 2 사인 2파이 FCT고요. 102 코사인인 경우에 마이너스 사인인 경우에 아니죠. 11이었나요? 아까 11이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보낼 수 있냐 하면은 사인파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조건이 01, 11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경우죠. 신호가. 그러면 01이니까 사인파가 나옵니다. 11이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사인파가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거꾸로.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요. 여기서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녀석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이 녀석을 또 증폭하기에는 대단히 비싼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걸 180도 위상차가 되겠죠? 180도 위상차로 하지 말고 신호 컨스텔레이션에서 여기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01에 대한 신호가 사인으로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11이 사인에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신호가 나옴에 따라서 항상 신호는 이렇게밖에 안 움직입니다. 90도 이상차가 나오게요. 그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능하겠죠. 알고리즘은 잘 짜면은 이렇게 180도가 움직이지 않고 90도씩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90도짜리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인파면은 코사인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갑자기 아주 그냥 반대로 가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 해서 나온 게 미니멈 시프트 킹이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텍스트를 조금 더 보면은 지금 나오는 거는 뿌리 변환을 지금 하는데 여기서는 뭘 하고 싶냐 하면은 LFM 신호를 지금 프리 변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LFM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서 나오는 거는 5의 21, 5의 21 이퀘이션 같이 위상이 t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고 주파수는 그러므로 f0 플러스 뮤 t 신호의 시간에 바로 비례하는 주파수가 시간에 비례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올라간 업철이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신호를 다운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사실은 이런 거를 개발할 때요. 이런 걸 이제 고안할 때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유리하냐 시간일 때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유리하나 주파수가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유리하나 몇 가지 방식이 있겠죠 신호 방식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리니어를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제일 유리한지를 한번 그 전에 석사 논문으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연구를 해봐도 좋겠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거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아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FM 신호의 주파수 변화는 그 베셀 펑션이 들어갑니다. 또는 간단하게 하려면은 그냥 신호를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바로 FFT를 쳐주면 이런 식의 형태의 주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원하는 건 아니고 아마 신호가 유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쪽이 주파수 이쪽이 크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 주파수 마이너스 0.3 이게 지금 노멀라이즈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0.3에서 0.3 또는 0.2 요까지는 거의 같은 형태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같은 크기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주파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 축이라고 하면은 시간 축이고요. 이러한 펄스의 경우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요게 이제 주파수의 밴드를 결정하겠고요. 요것은 PRF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PR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똑같이 그리면 어떤 초기 주파수에서 끝나는 주파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0이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리니어 펄스, LFM 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스텝드라는 거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리지 않고요. 이렇게 올립니다. 주파수를. 예. 어떤 구간별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더 신호를 만들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지털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얘는 아날로그적으로 신호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로 가능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만들기 쉽다는 얘기가 쉽겠고요. 이렇게 주파수를 몇 단에 걸쳐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5장. 5장은 사실은 간단하게 LFM 설명하고 신호 리더 신호가 어떤 게 있는지 LFM 설명을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 힌트를 하나 해보자면요. 이게 이제 나왔으면은 이런 신호가 나왔으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 신호를 만들지 않고요. 신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되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주파수 형태, 주파수가 이렇게 갈 때, 시간이 이렇게 갈 때 이런 형태의 신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경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인 펄스 컴프레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